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30분부터 저희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 언제나 오픈. 무슨 뜻이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열려있다. 네, 열려있죠. 어제도 밤에 네. 혹시 지금 여도은행가 들으시고 계신 이 음료수의 출처를 혹시 아십니까? 이거 저는 PD님이 주셔가지고. 아유, PD님이 왜 우리 PD님이 주셨는데. 아니, 그게 네. 아니고 어젯밤에 슈카에 또 팬이 오셔갖고 음료수를 막 손에 들고 오셨어요. 정말요? 그거예요? 네, 놓고 가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고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언제든 빈손으로 오셔도 돼요. 아이, 뭐 이렇게 그럼요. 들고 그럼요. 오시라는 말씀 절대 제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고 이제부터 들고 오시면 제가 다 받아 감사히 먹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 강남 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연 부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데이터맨 닉네임답게 정말 또 좋은 데이터 많이들 정리해 오셨는데 이것도 만드시느라 네. 밤을 새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진짜 셌습니까? 세지는 않았고요. 미리 준비하셨죠? 네, 미리 좀 어제 네. 한 3시간 정도 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부장님은 네.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아침을 드시고 오셔야 되는데 아까 여쭤봤더니 네. 아침을 안 드셨다, 네. 못 드셨다 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아침은 네. 언제 드십니까? 아침을 이게 끝나고 이제 회사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간단하게 먹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 호텔에서 아침에 그 호텔 있죠? 자주 가는데 저랑 같이 그렇죠. 늘 먹던 걸로. 그렇죠. 예. 늘 먹던 걸로. 가장 비싼 걸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시는지. 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 2022년 정말 이제 내일 모레 금방 와요. 2022년 미국 시장에 대한 실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볼 텐데요. 먼저 뭐 팩셋에 나온 자료부터 좀 준비하셨네요. 네. 오늘은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 마침 이제 12월 17일 날짜에 제가 첫 출연했을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팩셋에서 이제 항상 분기 실적 전망 이렇게 어닝 시즌 앞두고 공개를 했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레포트를 제공을 해줘서 좀 뭐 여러 언론에서도 아마 언급을 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번 좀 더 짚어드리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채팅창을 잠깐 보다가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건 꼭 제가 대답을 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그 애프터마켓에서 팔아도 양도세 상계 매매 되나요라고 아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쵸, 어제 이제 되시죠? 팔았는데. 됩니다. 애프터마켓까지? 그러니까 어제 날짜까지 미국 주식을 매도했으면 미국 주식은 T+3일이 결제니까 그렇죠. 이번 31일 금요일 날 딱 결제가 떨어지면은 그거까지가 막차가 되면서 올해 상계 매매로 적용이 되는 거라 애프터마켓을 팔았어도 어쨌건 이제 어제 날짜 트레이딩 데이시니까 혹시나 그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현지 사정에 따라서 그 주식의 결제가 지연만 되지 않는다면 정규대로 결제만 된다면 그거까지는 상계 매매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부터는 2022년도 분이죠? 그렇죠. 오늘 만약에 파시면 상계 매매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 3일 내년 1월 3일로 결제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년도 과세로 적용되는 거니까. 이거 질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언제 팔아야 될지.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 몰랐는데 오늘 팔면 안 되나요 하면 미국 주식은 아쉽게도 오늘 팔면 팔아준 걸로 치는 것도 안 되죠? 그렇죠. 마음은 팔았고 팔아준 걸로 쳐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되죠? 그런 거는 좀 어렵겠죠. 애프터마켓이 몇 시까지죠? 그게 이제 증권사별로 애프터마켓을 하는 시간대가 그러면 달라요. 전화해서 또 확인해 봐야겠네요. 근데 지금은 이미 조금 지나지 않았을까. 보통 뭐 6시부터 7시 사이긴 한데 지금 7시 얼마 안 남았군요. 전화 안 받겠네요. 30분 되는 데도 있고 뭐 7시 전에 되는 데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하시되 근데 또 애프터마켓은 호가 범위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불리하게 매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 내더라도 뭐 내년에 또 하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들고 잘 가세요. 감안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 내용을 시작할까요? 네. 자, 그럼 일단 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팩셋에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자, 이제 여길 보면은 이 표에 있는 진한 검은 색깔이 EPS고요. 앞으로 향후 12개월 forward EPS고요. 요 파란색이 S&P 500의 인덱스 지수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EPS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왔었던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저희가 다 느끼고 있었지만 요번 이제 4분기 아직 4분기가 끝나진 않았죠. 이번 주까지긴 한데 S&P 어닝 그로스 이제 어닝 성장이 예상이 21.3% 늘었었다. 그래서 결국 그 늘어난 부분이 현재 주가에는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최근 애들 뭐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현재 포워드 P 기준으로 S&P가 21배라고 합니다. 네. 21.2배. 그래서 5년 평균이 18.5배보다도 위에 있고 10년 평균이 16.6배보다도 위에 있는 상태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단순하게 21배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좀 미국 주식 너무 비싸요.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21배를 지금 거의 6개월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지금은 좀 봤을 때는 이건 비싸서 못 사. 이러신 분들은 미국 주식을 계속 못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지수 레벨과 EPS, 이익의 레벨이 올라왔고, 그리고 상위 6개 기업이 좀 주도를 했었죠. 올라간 상승분에.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우리가 알고 있는 팽이나 그 기업들 제외하고는 PE가 좀 낮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1년 올해였었죠. 올해는 어닝이 45% 엄청나게 급격한 성장을 했었던 해입니다. 그 이유가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밑에 팩셋에서도 코멘트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2021년에 unusual한 high growth rate, 그러니까 다소 흔히 말하는 이 높은 성장률이 나왔던 거는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인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 역시나 여기 나오지만 내가 코비드-19,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2020년에 대다수의 인더스트리 기업들이 위커 어닝스, 약한 실적을 보여줬다가 21년에 상대적으로 기저효과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한 상승률이 나왔던 거다. 그래서 unusual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올해, 내년이죠, 내년. 2022년은 전체적으로 어닝이 9.2% 상승한다. 그리고 세일즈는 7.5% 는다. 그러면 이렇게만 볼 때는 이거 떨어지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20년에 워낙 안 좋았던 게 이렇게 늘어났지만 여기서 또 9%가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놀라운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9%를 또 올라간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저는 기대를 좀 미국 증시에서도 해봐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이 페이지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 장 부사장님께서도 이제 방송하실 때 많이 보여주셨던 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올해 S&P의 EPS, 주당 EPS가 약 205.55불 정도로 예상을 해서 아까 보셨죠? 140에서 거의 205까지 엄청난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내년엔 223.48불 정도로 예상을 하니까 계속 증가 추이의 S&P 500 지수 EPS가 보인다. 그래서 연 기준으로 봤을 땐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니까 현재의 주가의 레벨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의 개인적인 바람으로 랠리가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 데이터를 보더라도 분기별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제가 써놨죠. 뭐 내년에 금리 인상 그리고 뭐 오미크론 다들 걱정을 했지만 결국 주가는 이익의 함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정당화될 수 있어서 내년도도 올해와 같은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좋은 모습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닉스 인사이트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2021년에 이제 넷 프로핏 마진은 12.6% 정도 됐었다. 근데 22년도 12.8%.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0.2%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내년도 이게 만약에 밑으로 툭 꺼지는 모습이 보였다. 뭐 진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으면은 우리는 당연히 지금 지수 레벨이 고평가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어닝 그 인사이트 그로스를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랠리가 실적에 기반한 랠리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EPS 보니까 EPS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보니까 네. 여기서도 이제 자료를 보시면 EPS가 요게 밑에가 이제 2021년 EPS였고요. 아까 보셨었죠? 요게 이제 2022년 내년 예상하고 있는 주당 EPS의 상승하고 있는 레벨 수준을 좀 가이던스를 할 것 같고요. 이걸 보면은 확실히 어제도 제가 문남중 의원님 방송을 또 열심히 봤는데 저도 문 의원님 개인적으로 팬이고요. 네. 저도 문 의원님이 내년에도 미국 증시 참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팩셋의 자료를 보더라도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바람을 한번 같이 더해봤고요. 그러면 2026년 9월 14일 오후 4시에 네. 까지 장이 올라간다는 거에 동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지금? 9월이라고만 했지. 저는 동의합니다. 9월 14일 4시. 제가 만든 말인데 디테일하잖아요. 네네. 디테일한데 숫자에 근데 아까 예민하시죠. 농담이 아까 보여드린 그 EPS를 알고 네. 있으면 네. 내가 만약에 멀티플이 있으면 네. 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혹시 여기에 우리 네. 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EPS?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음. 부장님이 생각하신 멀티플 얼마 정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멀티플,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네, 그렇죠. 봤을 때 21배 정도라고 지금도 나와지지만 이게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EPS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그렇죠. 보일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21배가 뭐 20배, 19배까지 낮아질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PB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지수의 P의 전망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수의 P를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의 개별 종목에. 이슈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수는 참고사항일 뿐. 참고사항일 뿐. 그리고 21배라는 걸 너무 그 흔히 말해서 깊게 받아들였다면 미국 주식에 손이 안 나갔겠죠. 그렇죠. 흔히 말하는 지금 보셨다시피 10년 평균보다도 높고 5년 평균보다도 높은데 이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미국 주식을 계속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참고로만 보셔두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 실적에 대해서 네. 섹터별로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결국은 이제 섹터와 종목이 중요할 텐데요. 네. 지금 이제 팩셋에서 자료를 좀 살펴보면, 지금 현재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제 재량 소비재,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아니죠. 언제든지 본인들의 기호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이쪽이 지금 현재 지수 레벨이 흔히 말하는 섹터 레벨이 가장 높습니다. PE가 31배인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그렇죠. 이런 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왜곡 효과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 그 외에 정말 실질적인 우리가 뭐 먹고 사고 입고 하는 그런 소비주들의 PE는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역시나 IT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S&P 지수 레벨 수준을 저희가 아까 21배 봤었죠. 근데 가장 낮은 세 개 섹터가 머티리얼, 소재 쪽 그리고 파이낸셜, 금융, 그리고 에너지 쪽이 상승률이 높았음에도 여전히 P는 아직까지는 좀 다른 섹터보다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게 좀 특징이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2022년에는 어떤 회사들이 가장 옵티미스틱, 긍정적인 레이팅,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받고 있을까요? 라는 걸 살펴봤더니 에너지가 가장 높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계속 에너지 얘기는 빠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이 레이팅이 거의 67%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컨슈머 서비스, 헬스케어, 그리고 역시나 IT 이 4개 섹터가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도 있었죠. 요 지수 대비 5개 섹터가 가장 많은 바이 레이팅을 현재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보아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높은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는 상위 10개 기업과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바이는 낮고 셀이 높은 10개 기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너지 쪽이 역시나 계속 높은 모습이 나왔다. 여기 보면은 아마존도 있고 뭐 구글, 알파벳도 있고요. 비자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말 에너지가 좋아지나? 라고 해서 보니까 최근에 탐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27일 날이니까 어젠가 그저께인가 S&P 2022년에는 에너지 섹터를 강세를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50% 이상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평균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워낙 코로나 때 안 좋았다가 기저에서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팽도 능가할 거다. 또 이런 표현을 쓰셔가지고 심지어 이제 이분의 생각이죠. 유가가 100불 넘어갈 거고 아직도 인기가 높지 않은데 이 기업들의 재무 상황이나 현금 흐름도 개선됐는데 ESG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세 이유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가 유보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주로 언급되고 있는 바이 레이팅에 들어간 기업이 이
5개 기업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됐었더라고요. 그리고 증권사별로 현지 IB들별로는 이렇게 뭐 코노코필립스나 마라톤오일, 엑소모빌, 쉐브론, 슐럼버거를 추천을 하고 바이 레이팅을 내면서 이런 코멘트를 내면서 얘기를 했었다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되 나는 또 개별 종목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묶어야죠. 그렇죠.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엑셀이라는 대형 에너지 기업 ETF가 가장 대표인데 이런 원유나 정유, 뭐 시추 관련된 기업들이 ETF가 되게 또 종류가 많아요. 뭐 엑소피라는 ETF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대형 에너지 기업 하나를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 현재 이제 자산 총액이 한 30조 조금 안 되는데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게 현재 배당 수익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세전 연 4.26% 정도 됩니다. 워낙 이제 에너지 기업들은 배당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근데 이제 요런 부분 때문에 좀 참고들을 하시는 것 같고 여기 상위 10개 기업이 엑소모빌, 쉐브론, 뭐 코노코필립스, 슐럼버거, 필립스 66. 워렌 버핏이 좋아하셨던 또 에너지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주로 편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ETF로 접근하시면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쪽으로 좀 살펴보면은 그래서 2022년에 보니까 어닝 그로스랑 매출, 레버뉴 그로스가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좋게 보는 섹터가. 보면은 어닝 그로스 쪽은 역시나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쪽. 아무래도 뭐 물가 상승이나 원가 소재 쪽 이런 쪽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재량 소비재 쪽 그리고 역시나 에너지 이 세 개가 월등히 또 좋아진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뉴 매출 그로스 쪽에서는 재량 소비재가 가장 높았고 역시나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컨슈머 서비스 IT 이런 순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를 준비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요 섹터가 내년에는 전망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또 아예 무시하고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가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결국 이런 기업들입니다. 딱 로고를 봐도 아마존, 월마트, 타겟, 월마트,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자주 가고 좋아하는 코스트코도 있고요. 자주 가시는군요, 코스트코에. 사실 뭐 제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저희 아내가 좋아해서 그렇죠. 한번 가면 또 장을 많이 보는데 그렇죠.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가고 코스트코도 가고 뭐 한국에 있는 마트도 많이 가면서 주로 가고 있는데 요새는 뭐 이마트나 뭐 우리나라 롯데 뭐 이런 데도 코스트코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고 아무튼 결국 이런 소비재들 그러니까 필수로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재량 소비재 쪽을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섹터라고 하는데요. 자, 요 관련된 ETF가 바로 XLY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종목들이 딱 보더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많죠. 아마존이 가장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거의 22.96% 압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성과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좀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S&P 대비 어떤지는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물론 테슬라가 있었기 때문에 또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빅테크였다면 조금 더 아웃퍼폼을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맥도날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이키, 뭐 홈디포, 그리고 여성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스타벅스, 또 부킹홀딩스, 또 여행 사이트 대표적인 업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약 62개를 편입해서 가고 있고요. 뭐 배당 수익률이 현재는 주가가 올라서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만 내년도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섹터라 제가 이 안에 있는 종목을 다 한번 펼쳐봤거든요. ETF.com에서. 아까 그 상위 10개 외에 뭐 GM, 포드, 쉬폴레, 메리어트, 호텔 체인이죠. 그리고 앱티브, 그리고 뭐 오토존, 연브랜즈, KFC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 또 장 부사장님이 며칠 전에 얘기하셨던 카맥스도 있고요. 그리고 카이사르 엔터테인먼트, 도미노 피자, 그리고 뭐 MGM 리조트, 또 서학개미 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카니발, 그리고 DR 홀튼, 달러트리, SC, 익스피디아, 그 베스트바이, 뭐 울타뷰티, 뭐 이런 식으로 라스베가스 샌즈. 그러니까 딱 보면은 결국 재량 소비지만 사실 이 안에는 호텔이나 여행도 많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미크론이 정말 그냥 면역력도 높아지고 큰 이슈가 안 되고 뭐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또 미국이 경제 재개를 어느 정도 하면서 여행도 풀고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여행을 뭐 막거나
폐쇄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했을 때 자동차도 뭐 살아나는 부분들, 뭐 소비도 살아나는 부분들 감안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은 결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래서 좀 참고할 만한 건데 내년에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탑픽스 11선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11개. 11개를. 그래서 아까 또 채팅을 보니까 월트 디즈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예, 넘버 원으로 월트 디즈니를 꼽았습니다. 장기 투자용으로 많이들 네. 매수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네. 자녀에게 그렇죠. 물려줄 주식 이런 예, 맥락으로. 맞습니다. 저도 뭐 저희 고객분들 자녀분들 증여용으로도 네. 월트 디즈니들 많이 사드렸었고 워낙 뭐 컨텐츠로 승승장구하는 기업이니까 결국은 테마파크 부분이나 영화 그렇죠.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살아난다 그러면 바로 또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네. 아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래서 선정을 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각각의 종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기 조금 작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보그워너나 먼델리즈 인터내셔널도 네. 있고 금융 쪽에 웰스파고 그 역시나 엑슨모빌도 얘기가 됐고 뭐 이튼이나 F5 저는 조금 좀 생소한 기업들이더라고요. 뭐 이스트맨 케미컬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약간 화학 쪽일 것 같은 기업이 있었고 네. 그리고 리츠 쪽에서 웰타워. 네, 요거는 요양보호시설 전문 그렇죠. 리츠인데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프로로지스랑 아메리칸 타워를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요양보호 쪽에서는 이 웰타워가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에너지나 또는 CVS 헬스 예, 이런 11개 기업들이 선정이 됐다. 그래서 딱 봐도 이제 인플레 관련된 기업이니까 테크주들이 좀 안 보이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다수 IB들이 여전히 팽이나 테크, 인터넷, 플랫폼 등을 강조하고 소프트웨어도 강조를 하는데 일단 내년은 경기 민감주들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년도에 탑픽으로 어딜 좋게 보냐 했더니 다 머티리얼, 인더스트리얼 또는 에너지, 예, 파이낸셜.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섹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올드 이코노미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바꾸는 기업들을 개인적인 성향으로 저는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실 이런 걸 좀 한번 약간 당했던 게 올 3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드디어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가 2월 14일이었나 2월 17일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쭉 빠지면서 그때 경기 민감주들이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좀 대응을 빨리 못해서 약간 좀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올 3, 4월에 그때 뭐 파이낸셜이나 에너지나 이런 쪽이 올라가고 그때 빅테크도 안 올랐었거든요. 올 2월, 3월 달인가. 그렇죠.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여기 전망대로면 내년에 또 그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주로 좋아하는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조금 쉬어가고 이런 정말 흔히 말하는 예, 금융이나 에너지 기업들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 전망이 이 글로벌 IB들도 늘 틀려왔었던 일이기 때문에 참고를 할 뿐인데 일단 이들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실적에 기반을 한 아까 어닝스 그 예측을 한 팩스에서도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ETF도 조금씩 좀 편입을 하면서 너무 또 테크 위주로 가 있다면 이렇게 좀 내년을 좀 준비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조심스러운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고객님들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까요? 거의 없으시다고 거의 없죠. 보시면 맞을 것 예, 같고요. 예, 예. 심지어 그 에너지 기업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예. ESG도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 흔히 말하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예. 이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제 안 쓰는 거 아닌가요? 이걸 굳이 사야 되나?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시니까 저도 그런 퀘스천이 있어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IB들이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참 손이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좋다고 하니까 또 안 샀다가 올 3, 4월처럼 또 못 따라가는 상황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또 고민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예, 안 좋아하시는 건 사실이고요. 에너지주 예. 특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관련 기업들이 사실 이런 우리가 유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사업도 있죠, 영위하는 있죠. 기업들도 있으니까 있죠. 예.
숙제를 좀 드릴게요. 네, 데이터. 뭐 필요하면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뭐 그런 뭐 네. 친환경 관련된 쪽도 한번 준비를 예. 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네. 예, 2021년도 수고 많으셨고, 예, 내년 새해 2022년에 네. 예, 새로 뵙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더 많은, 더 좋은 데이터로 네. 2022년에도 열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원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우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